네, 워크북 2 풀어보겠습니다. 네. 1번, 다음 중 속력에 대한 설명.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죠. 그렇죠? 시간분의 이동거리. 자, 방향은 표시할 수 있다. 네, 방향 필요 없죠. 이동거리는 방향이 필요 없다. 자, 니은, 물체가 운동할 때 빠르기를 나타낸 값이다. 네, 맞죠. 자, 동쪽으로 4m 이동하고요. 서쪽으로 2m 이동을 했다. 그럼 합이 6m 움직였네요. 그렇죠? 이제 3초 걸렸으니까 속력은 2m/s다. 틀렸네요. 합은 니은. 자, 이번에 곡선 운동이네요. 곡선 운동은 이동거리보다 변이가 짧죠. 그죠? 직선거리인 변이가 이동거리보다 더 짧습니다. 그래서 이동거리와 변이 크기는 같다. 틀렸죠. 평균 속도는 속력보다 작다. 그쵸?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죠. 시간분의 변이.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죠. 속도가 더 작으니까 속력보다는 작다. 운동 방향이 변하는 등가속도 운동이다. 운동 방향이 변하는 등가속도 운동이다. 근데 이게 등가속도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속도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 가속도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가속도라고 하고 가속도 운동이다 하면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렇죠? 등가속도 아니고 그냥 가속도라고만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자, 3번.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움직인대요. 그러면 속력이 같겠죠. 자, 이동거리는 같다. 그쵸?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 자, 두 물체의 변이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크다. 아니죠? 변이는 위치 변화량인데 같은 거리를 갔다고 했으니까. 그쵸? 화살표 방향으로. 화살표 방향이라는 건 직선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 속력과 속도는 같다. 그쵸? 직선 운동을 하면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력과 속도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귿도 맞다. 그래서 기억 디귿. 자, 4번에 달리기 선수가 400m 트랙을 한 바퀴 돌아서 80초가 걸렸대요. 그럼 속력 같은 경우는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80초 동안 400m를 움직인 거고요. 그러면 5m/s.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는 위치 변화량이죠. 0이죠. 0. 다시 내 위치로 왔으니까 위치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0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네요. 자, 5번. 속도 시간이 나오면 우리가 기울기는 가속도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넓이는 이동거리라고 했습니다. 이동거리.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사실 이건 필요가 없어요. 문제에서는 뭘 얘기했냐? 0에서 4초 동안 평균 속도의 크기, 가속도가 걸렸네요. 0에서 4초 동안 평균 속도의 크기. 평균 속도라는 건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죠.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자, 그럼 어쨌든 시간은 4초가 될 거고요. 위치 변화량은 좀 따져봐야 됩니다. 보니까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확대해 보면 그래프를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이렇게. 그럼 넓이를 한번 적어보면, 자, 여기는 플러스 8이고요. 그다음에 1에서 2초까지는 플러스 4겠죠. 그리고 2에서 3초까지는 마이너스 2고요. 3에서 4초까지는 마이너스 4가 되네요. 그러면 얘는 8m 갔다가 4m 갔다가 2m 왔다가 또 4m 온 거니까 결국에는 얼마가 갔죠? 10이 왔다가, 자, 오른쪽 10이 왔다가 왼쪽으로 6이 온 셈이니까 위치는 6입니다. 그쵸? 그래서 4분의 6 하면 1.5m/s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설명. 자, 속도 같은 경우는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량이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 같은 경우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변화는 항상 델타, 그쵸? 델타, 이 세모를 쓰는 거고요. 속도가 0일 때는 가속도가 0이다. 아니에요. 속도가 0일 때는 가속도가 0이다. 예를 들면, 자, 이렇게 해서 시간과 속도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 점 찍은 데서, 녹색으로 점 찍은 데서는 속도가 0이지만 기울기는 얼마로 돼 있죠? 기울기는 얼마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속도가 항상 0인 건 아니다. 아니면
이게 어려우면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왼쪽으로 힘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럼 이 물체는 가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겠죠? 멈추는 순간이 있는 거니까. 이때는 힘이 작용하고 있고, 그럼 가속도도 있는 겁니다. 자, 니은 속도와 가속도의 크기 모두 크기와 방향을 갖는다. 그쵸? 속도도 방향 같고요. 가속도도 방향 같습니다. 크기는 당연히 같고요. 그래서 갖는다라는 뜻이죠. 그쵸? 자, 속도와 가속도는 모두 크기와 방향이 있다. 맞고요. 자,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면, 자, 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이고요.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운동 방향과 힘이 똑같으면 누가 나를 뒤에서 밀어주는 꼴이니까 속도의 크기는 증가한다. 맞죠? 그래서 니은, 디귿. 자,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한대요. 빠르기는 일정합니다. 대신에 P에서 Q는 곡선 운동이죠. 그래서 이동거리가 직선거리인 P에서 Q까지 직선거리인 변이보다는 큽니다. 그렇죠? 자, 가속도 운동이다.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이게 아니면 이 외에는 무조건 가속도 운동입니다. 방향이 바뀌거나 빠르기가 바뀌거나. 그럼 얘는 맞죠? 계속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동거리는 변이보다 크다. 네, 맞고요. 속력은 속도보다 크다. 그쵸? 속력은 거리와 연관돼 있고 속도는 변이와 연관돼 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니까 거리가 변이보다 현재 더 크기 때문에 평균 속력이 평균 속도보다 크다. 맞습니다. 다음에 8번 볼게요. 자, 8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0에서 2초 동안 밑에서 쓰겠습니다. 자, 0에서 2초 동안에는 플러스 2m/s씩 1초에 플러스 2m/s씩 바뀌는 거고 2에서 4초 동안에는 0m/s씩 4에서 6초 동안에는 마이너스 1m/s씩 바뀌는 거예요. 1초에.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자, 시간 속도 2, 4, 6이니까 처음에 0이었죠. 처음에 물체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0이었으니까 1초마다 플러스 2씩이죠. 0에서 2초 동안에는 플러스 2씩 변하니까 1초에는 플러스 2, 2초에는 플러스 4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고요. 2에서 4초 동안에는 속도 변화가 없으니까 쭉 일자로 갈 거고 4에서 6초에는 마이너스 1씩 변할 겁니다. 그래서 5초일 때는 플러스 3, 6초일 때는 플러스 2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물체의 이동거리는 6m이다. 이동거리 넓이 구하면 되죠. 그쵸?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0에서 2초까지의 넓이는 플러스 4고요. 그 다음에 형광펜 잘 안 보이네요. 그리고 2에서 4초까지는 플러스 8이고요. 그 다음에 4에서 6초까지는 이게 플러스 6입니다. 그렇죠? 플러스 6. 그래서 플러스 4, 플러스 8, 플러스 6이죠. 그래서 얘는 지금 18m 움직였네요. 그렇죠? 18m. 6m가 아니죠? 18m. 자,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죠. 그렇죠?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그럼 얘는 6분의 18m니까 그렇죠? 6초 동안 18m를 갔으니까 얘는 3m/s 맞네요. 자, 디귿을 보시면요.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데 운동 방향은 우리가 속도의 부호랑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속도의 부호랑 관련이 있다. 그래서 속도의 부호가 안 바뀌었죠. 지금 0에서 6초 동안은 꾸준하게 속도가 그냥 플러스예요. 그래서 얘는 뭐 꾸준히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든지 왼쪽으로 움직인다든지 계속 같은 방향으로만 갔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는 니은 2번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자, 9번도 같은 그래프네요. 그렇죠? 9번도 같은 그래프. 9번 같은 그래프니까 다시 한번 앞에 거 보고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이거 다르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마이너스 2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다 적을게요.
0에서 2초 동안에는 플러스 2m/s씩 1초에, 그래서 2에 4초는 마이너스 2m/s씩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항상 그리셔야 됩니다.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2, 4, 6 시간, 속도. 자, 그러면 자, 1초일 때는 플러스 2, 2초일 때는 플러스 4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고요. 2에서 4초 동안은 속도 변화량이 없다. 4에서 6초 동안 다시 마이너스 2씩이니까 5초일 때는 플러스 2, 6초일 때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0에서 2초 동안은 등속 직선 운동한다. 아니죠. 0에서 2초 동안은 속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등속 직선은 속력이 일정해야 되니까 틀렸고요. 2에서 4초 동안 이게 등속도입니다. 그렇죠? 속도가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하죠. 그래서 또 틀렸네요. 자, 2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4다. 그쵸? 2,4입니다. 2,4. 그래서 얘는 디귿만 맞네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였고요. 그래프의 넓이는 이동 거리를 의미했습니다. 자, 보면은 기억, 이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의 크기가 가장 작은 구간, 합력의 크기가 가장 작은 구간은 가속도가 가장 작은 구간이에요. 가속도가 가장 작은 구간입니다. 근데 가속도라는 건 기울기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제일 완만한 구간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가 제일 완만한 구간은 B죠. 그쵸? 0이니까, 그쵸? 그래서 B 구간이다 맞습니다. B 구간은 합력이 0이에요. 자, 1초일 때와 9초일 때 가속도 크기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 이 얘기입니다. 기울기의 크기가 같다. 그럼 1초일 때는 0에서 2초까지의 그냥 기울기를 보시면 되고요. 9초일 때는 뭐 8에서 10초까지 보셔야 되고요. 6에서 10초까지의 기울기를 봐도 됩니다. 자, 그림에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림에서 표시를 해보면 자, 이렇게 해서 자, 1초일 때는 A 구간을 보시면 되고요. 쉽게 얘기하면 9초일 때는 CD 구간, D겠죠? D. 9초일 때는 D 구간을 보시면 됩니다. 자, 가속도의 크기를 보면 2분의 5씩 똑같죠? 2분의 5씩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다가 맞고요. 자, 6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반대가 된다. 6초일 때. 자, A에서 C까지 가는 동안 곧 0에서 8초 동안은요. 0에서 8초 동안은 속도가 계속 플러스예요. 그래서 운동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억, 니은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에 기울기가 가속도라고 했죠? 기울기가 가속도. 그래서 자, A는 가속도가 점점 완만해지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줄어들고 있고요. B는요, 가속도가 0이고요. C는요. 자,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보기 먼저 볼게요. 자, 기억. A 구간에서는 가속도가 감소하고 있다. 네,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다. 맞고요. B 구간에서는 자동차가 정지해 있다. 아닙니다. 정지해 있으면 속력이 0이어야 돼요. 근데 속력이 0이 아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운동 방향이 한번 바뀐다.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뭐라고 했죠? 계속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속도의 부호가 운동 방향인데 이 물체는 지금 속도가 꾸준히 양수예요. 그래서 운동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12번에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출발해서 20초일 때 10m/s로 간다. 통과한다. 기준선 Q를 10m/s로 통과한대요. 자동차는 0에서 20초까지 이렇게 간대요. 그럼 0에서 10초일 때, 그럼 10초인 순간의 속력은 얼마이냐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시면요. 시간과 속도 0 있고요. 얘는 20초가 됐을 때 10m/s로 쭉 등가속도 운동을 했고요. 넓이는 100m죠. 문제에서도 100m고 이제 구해도 100m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문제에서는 10초일 때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10초일 때의 속력은 5죠. 그래서 5m/s 하시면 됩니다. 5m/s. 자, 그 다음에 13번 같은 경우는 평균 속도를 또 써야 돼가지고 요거는 학원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자, 그리고 14번 보겠습니다. 14번은 자, 아까랑 비슷한 문제긴 한데요.
기준선 Q를 지나 R을 통과한대요. 그렇구나. 그리고 정지에 있던 물체가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P에서 R까지 걸린 시간이 5초래요. P에서 R까지 걸린 시간이 5초다. 그렇죠? P에서 R까지 걸린 시간이 5초다. 자, P에서 R까지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했다. 결국 5초 동안 200m를 간 겁니다. 그렇죠? 5초 동안 200m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처음에 0이고요. 5초 동안 잘 모르겠지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해서 잠시만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해서 이렇게 시간과 속도 그래프일 때 얘가 총 200m를 간 겁니다. 그죠? 총 200m. 자, 그렇게 되면 넓이가 200m야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네모는 20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네모는 80이 될 겁니다. 그렇죠? 80m/s. 자,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합력은 점점 증가가 아니라 일정이다라고 하셔야 돼요. 합력은 일정이다. 자, 그리고 평균 속력은요, 200m를 5초 동안 결국엔 간 거니까 40m/s다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걸린 시간은 P에서 Q에서 R까지보다 길다. 자, P에서 Q에서 R까지. 이게 넓이를 반 해야 되죠? 넓이를 절반.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만약에 넓이가, 자, 2.5일 때. 잘 안 써지니까 잠깐 껐다 킬게요. 자. 조금 끊겨서 다시 껐다 켰습니다. 자, P에서 Q까지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2.5로 나누면 넓이가 절반이 안 되죠. 그쵸? 넓이가 절반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넓이가 절반이 되려면 이게 요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그쵸? 요런 식으로 2.5보다는 조금 더 5쪽에 가까워야 넓이가 1대1이 됩니다. 그쵸? 녹색으로 칠한 요 두 넓이가 1대1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자,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좀 더 길겠죠. 그쵸? 이게 맞습니다. 우리 100m를 뛸 때도 마찬가지예요. 100m가 만약에 10초 걸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전력 질주에서 100m 10초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 사실 뛰면서 점점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0에서 150m를 지날 때, 이때 5초 걸리지 않아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뒤에 50m를 갈 때 5초보다는 좀 더 적게 걸리는 겁니다. 되셨죠? 자, 15번에 어떤 물체의 처음 속도는 10이고요. 가속도는 마이너스 4래요. 그렇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4고 시간은 2초 지났대요. 물체의 이동거리는 얼마인가요? 하면 마찬가지로 시간과 속도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자, 처음 속도는 12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2초 지났대요. 아, 가속도가 마이너스 4인데 시간이 2초 지났대요. 그러면 자, 1초일 때는 6이겠죠. 그쵸? 1초일 때는 6, 2초일 때는 2일 겁니다. 그쵸? 2초일 때는 2. 마이너스 4씩 변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의 넓이를 구해야 되죠. 그쵸? 넓이는 10 더하기 2 곱하기 2 나누기 2. 그러니까 넓이는 12, 이동거리는 12m 하시면 됩니다. 16번 볼게요.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A, B의 위치에 대한 그래프이다. 자, A든 B든 둘 다 2초 동안에 20m 간 건 똑같습니다. 그렇죠? A와 B는 2초 동안 20m 간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평균 속력은 같다. 맞습니다. 자, A, B의 속력이 같은 순간. 자, A, B는 둘 다 이렇게 간 거예요. 0에서 2초 동안 20m를 이렇게 간 겁니다. 속력이 같은 순간이 한 번 있다. 자, 우리가 위치와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도 또는 속력 왔다 갔다 써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똑같은 데가 있는지 보면 되죠. B의 기울기죠. B의 기울기는 어차피 요 녀석이니까. 그럼 A도 노란 선들 중에서, 접선인 노란 선들 중에서 당연히 기울기가 같은 구간이 하나 정도는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 정도는 이렇게 있다. 그쵸?
그 다음에 B는 등가속도 운동한다.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건 빠르기가 변하거나 속력이 변화해야 됩니다. 근데 직선 운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방향이 바뀌진 않고요. 등가속도는 속력, 빠르기나 and 방향이 바뀌는 운동인데 직선 운동이니까 방향 바뀌지 않고요. B는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속력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하지 않습니다. 답은 기역, 니은이에요. 자, 그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자, 17번을 볼 건데요. 17번 볼 건데, 자, 자동차 A가 15m/s에, 자, 문제가 길더라도 한번 꼼꼼히 한 번만 읽어보세요. 자, 자동차 A가 15m/s의 속력으로 기준선 P를 통과하는 순간, 자, A가 P를 통과하는 순간, Q의 정지에 있던, Q는 정지에 있었대요. B는 정지에 있다가 Q에서 출발을 하겠대요. 자, 그리고 도착선 아래 A와 B가 동시에 도착을 했대요. A와 B가 동시에 도착을 했다. 그죠? 자, A는 등속도 운동을 했고요. B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고, 그죠? 자, A는요, 300m.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A는요, 300m를 15m/s의 일정한 속력으로 갔어요. 그럼 결국에는 20초 걸렸구나 알 수 있죠. 자, B는요 0m/s로 출발해서 몇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몇 m/s인지. 근데 동시에 도착했으니까 A와 20초가 걸렸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그래프를 그리면 시간 속력, 자, 처음엔 0이고요 20초일 땐 몇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넓이가 총 200m가 돼야 됩니다. 그죠? 200m.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네모가 40이 나오죠. 40m/s가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 A가 P에서 R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초. 그죠? 우리 구했으니까. B가 R에 도달하는 순간 B의 속력은 20이 아니라 방금 40이었죠? 가속도의 크기는 20초 동안 0에서 40m/s가 바뀌었으니까 이건 2m/s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자, 18번. 자, 마찰이 없는 곳에서 내려오는 건데 여기서 사실 우리 빗면에서는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요거는 한번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이고요. 지금은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내려오는 동안 가속도가 점점 증가하지 않아요. 가속도는 일정합니다. 자, 내려오는 동안 공의 속도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네, 맞고요. 내려오는 동안 공의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한다. 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는데 이것도 지금 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니은 정도만 체크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니은 볼게요. 자, 19번. 자유낙하하는 물체 A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 B가 운동하는 모습이다. 네. 기억, A는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아니죠. 내려오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그럼 속도가 일정하지 않고요. B의 가속도의 방향은 연직 아랫방향이다. 가속도의 방향은요, 힘의 방향과 똑같아요. 물체가 어디든지 간에 B 그림 보시면 물체가 어디든 간에 항상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도 아랫방향이다 입니다. 자, B는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바뀐다. 그쵸? B는 속력이 점점 빨라질 거고요. 내려오니까. 그리고 운동 방향은 곡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항상 곡선으로 운동하는 물체는요, 그때마다 접선 방향으로 운동하는 녀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 변한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니은 디귿입니다. 니은 디귿. 자, 20번에요. 20번에 자, 5m/s로 일정한 속력으로 5m/s로 운동하는 열기구 안에 서 있는 사람이 들고 있는 물체를 높이가 t는 0일 때 h인 것을, 높이가 h래요. 그림처럼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들고 있는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물체를 가만히 놓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이 h인 높이에서 이 물체를 위로 5m/s 집어 던졌다라는 말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라가는 기구에서 물체를 나는 가만히 놨지만 밖에서 볼 때는 이 공은 5m/s로 던져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물체는 5m/s로 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정지하겠죠. 그렇죠?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바닥에 닿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4초 걸렸대요. 그렇죠? 이게 4초. 자, 그러면요. H를 구하라는 건데, 그렇죠? H.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시간과 속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프를 좀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한데 그래프를 한번 그래도 그려볼게요. 자, 시간과 속도. 처음엔 5m/s였어요. 시간과 속도. 자, 그리고 속도는 쭉 감소해서 이렇게 올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4초가 걸렸어요. 자, 이 물체는요, 기울기가 10이어야 됩니다. 기울기가 10. 왜냐면 중력을 받는 물체의 가속도는 10이에요. 중력을 받는 물체의 가속도는 10입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가속도인 10이 돼야 되고요. 그럼 4초 동안 기울기가 10이 되려면, 자, 요 녀석의 기울기가 10이 되려면 4초일 때의 속력은 35가 돼야겠죠. 그렇죠? 35. 자, 그리고 요 녀석의 시간은 0.5초가 될 겁니다. 그렇죠? x절편이 0이 되는 그래프가 x와 만나는 점이 0.5초가 될 거예요. 자, h를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h는 뭐냐면, 자, 0에서 그럼 0.5초 동안은 위로 올라간 거고, 0에서 그러면 0.5초에서 1초 동안의 요 때는 다시 물체가 내려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물체가 올라가고 내려오고, 자, 빨간선 기구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빨갛게 올라오고 빨갛게 내려온 게 지금 제가 색칠한 부분이고요.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이고, 지금 그러면 1초에서 4초까지 요 노란색 부분이 물체가 움직인 거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노란색 부분이 자, 5부터 3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노란색 부분의 넓이는요, 5 더하기 35에다가 3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러면 40에다가 해서 60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5부터 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기만 해도, 그려서 35라는 거 알아내기만 해도 잘한 겁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21번 보시면요, P로부터 AB까지의 거리래요. P로부터 AB까지의 거리. 자, 움직인 시간이죠. 그쵸? 움직인 시간. 이렇게 해서, 자, 35m 움직였고, 25m 움직였고, 15m 움직였고, 그 다음에 5m 움직였어요. 그쵸? 그러다가 다시 5m, 15m. 이렇게 다시,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계속 속도가 증가하고 이제 마이너스로 이렇게 넘어온 거죠. 자, B는요 플러스 26 됐고요. 그다음 플러스 22 됐죠. 그죠? 플러스 22, 그리고 플러스 18, 그다음에 플러스 16, 그다음에 플러스 10, 잠시만요. 26, 그다음에 22, 그다음에 18, 그리고 14죠. 14, 그다음 플러스 10, 그다음에 플러스 6 이렇게 됐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속력은 점점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속력은 점점 줄어들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우리 조금 지우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속도를 물어봤기 때문에 자, 지금 가속도의 크기만 잠깐 보면 A는요 1초 동안에 35cm를 갔어요. 근데 그럼 35cm/s죠. B는 1초 동안에 26cm/s예요. 그쵸? 그리고 1에서 2초 동안은요, A는요 25cm/s고요. B는 22cm/s입니다. 자, 속력이 변할 때도 우리가, 자, 시간 간격이 1초이기 때문에 속력이 변한 것도 1초예요. 1초. 그러니까 A의 가속도는 1초 동안 35에서 25가 바뀌었으니까 가속도는 마이너스 10cm/s고요. 그 다음에 B는요 1초 동안 4가 변했으니까 마이너스 4cm/s입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A가 더 크죠.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센티미터를 미터로 안 바꾸고 그냥 했습니다. 둘 다 어차피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따로 방향 통일은 안 했고요. 자, 니은 1초일 때 속력 A가 B보다 작다. 1초일 때 속력 A가 속력 B보다는
작다. 이게 좀 더 평균 속력으로 구하는 게 맞는 건데 얘는 지금 현재 보시면 A가 B보다는 속력이 더 빠른 상태이기 때문에 A가 더 큽니다. 요거는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5초일 때 운동 방향은 5초일 때의 운동 방향은 A와 B가 서로 같다. 아니죠. A는요. 80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얘는 80까지 갔다가 얘는 되돌아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B는요. 쭉 가던 길 가는 상태예요. 그렇죠? A는 가다가 돌아오고 있는 상태고 B는 가다가 쭉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같다가 아니죠. 운동 방향 서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왜냐면 P로부터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보시면요. A는 0초부터 뭐 예를 들면 4초 때까지는 여기 4초인 순간에는 80m에 있다가 5초인 순간은 75m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4초일 때부터는 쭉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22번 볼게요. 22번 보시면요. 포물선 운동이랑 원 운동인데, 자, 공의 속도는 일정하다. 공의 속도는 일정하다. 속도라는 건 빠르기와 방향입니다. 근데 방향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고요. 나는 공의 운동 방향과 속력이 모두 바뀐다. 운동 방향과 속력이 모두 바뀐다. 그렇죠? 운동 방향도 지금 비스듬하게 계속 바뀔 거고요. 속력도 빨라지다 느려지다 할 거예요. R자임이 0이다. R자임이 한 일이 0이다인데 이거는 지금 수업 시간에 할 건 아니고 그냥 R자 힘이 0이다로 본다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그리고 기역으로 적당한 거. 관람차는 속력이 일정한 거죠. 그쵸? 우리 대관람차 이제 놀이동산에 보면은 대관람차라고 있죠. 그래서 속력은 일정하고 방향만 계속 바뀌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4번에 보시면 놀이공원에 있는 여러 기구 중 탑승자의 운동 방향의 변화가 없는 거. 자, 회전 관람차, 롤러코스터, 자이로드롭, 범퍼카인데 사실 자이로드롭은 운동 방향의 변화가 없죠.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오든 직선 운동. 세워진 막대기를 따라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번입니다. 자, 가해진 R자 힘이 0일 때, 0이면은 등속도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정지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3번입니다. 자, 26번에 속력이 변하는 운동. 빠르기예요. 속력은 빠르기. 자, 빠르기니까 지금 기억 A죠. A는 등속, 빠르기가 일정하도록 버젓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A는 아니고요. 자, B는 아래로 떨어지니까 속력 증가하는 거 맞고요. C는 올라갈 때는 속력 감소하고 떨어질 때는 속력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속력 변하는 게 맞네요. 그래서 BC입니다. 자, 27번이요. 27번 보시면요. 그림 가나다에는 이렇게 있대요. 자, 기억. 가에서 구슬은 등속 직선 운동한다. 등속, 속력이 일정, 빠르게 일정인데 위로 던진 물체는 속력이 점점 줄어들죠. 자, 나에서 농구공의 속력은 변하지 않는다. 빠르기인데 농구공 빠르기 변하죠? 우리 포물선 운동이니까 그렇죠? 올라갈 땐 속력 느려지고 내려올 땐 속력 빨라집니다. 디귿은 등속 원운동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디귿만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8번 보면요. 자, 그림은 최고점에서 자유낙하하는 자이로드롭과 일정한 속력으로 돌고 있는 관람차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바이킹을 나타낸 것이다. 네, 그렇대요. 기억, 가는 낙하하는 동안 속력이 일정하다. 아니죠? 그렇죠? 다이로드롭은 속력이 점점 빨라지다가 속력이 점점 느려질 겁니다. 그래야 브레이크를 잡고 멈출 수 있겠죠. 자, 나는 등속 원운동 맞고요. 그다음 바이킹은 올라갈수록 속력 느려진다. 맞죠? 그래서 니은 디귿입니다. 자, 29번이요. 29번에 위치, 시간, 속력, 시간 뭐 그래프가 나왔는데요. 직선 경로를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 벨트는 무빙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하철이나 아니면 공항철도 가시면요. 이렇게 일자로 서서 갈 수 있는 거 있죠? 아니면 우리 가게,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갔을 때도 이렇게 해서 무빙워크 있는 거 있죠? 카트 놓고 가는 거. 이런 게 다 컨베이어 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들은 속도가 일정하죠. 점점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선 경로로 움직이는 등속도 운동이니까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게 맞죠? 가는 기울기가 속도고 현재 기울기가 일정합니다. 그렇죠? 니은 위로 수직으로 던져 올린
그럼 속력은 줄어야 되죠. 그렇죠? 위로 던졌으니까. 그럼 나 그래프는 속력 줄어주고 있네요. 그렇죠? 자, 디귿 회전목마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자, 회전목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 얘는 방향 변화를 봐야 되는데 방향 변화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가속도 운동이지 이걸 이제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은 등가속도죠. 등가속도 운동은 이제 아닙니다. 요거는 좀 더 공부를 하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30번에 자, 이렇게 있대요. 자, 이거는 우리 그 고1 통합각에서도 나오는 이제 문제, 그 그림이기는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등속 원운동 하는 동안 가속도는 일정하다. 아니고요. 자, P에서 Q까지. 자, 가속도가 일정하려면 힘이 일정해야 돼요. 힘이 이제 일정해야 되는데, 이게 가속도의 방향까지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기억 보기는 그냥 지울게요. 자, 니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빠르기는 일정하다.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빠르기는 일정하다. 자, 등속 원운동이라고 했죠? 등속 원운동. 그래서 빠르기는 일정하다.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Q에서 R이네요. Q에서 R까지 이렇게 물체가 떨어지는 동안 힘의 방향은 변하지 않죠. 중력 방향 계속 아래 방향이기 때문에 중력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니은입니다.